조선 왕실의 큰 제사 종묘대제. 제례를 올릴 때 노래와 춤, 음악이 어우러지는데 이를 종묘제례악이라 한다. 궁중음악의 정수를 일컫는 종묘제례악. 하지만 우리 음악이 아닌 중국 음악이 연주되었다. 이를 안타까워해 하룻밤 만에 종묘제례악을 작곡한 천재 작곡가가 있었다. 그런데 종묘제례악을 만든 이는 음악가가 아니다. 종묘제례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는 누구일까? 유교를 기반으로 세워졌던 조선은 효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종묘제례는 나라의 최고 행사였기에 임금이 직접 종묘제례를 이끌었으며 참여 인원은 700여 명. 제사에 음악이 사용되었다는 기록은 고려사에 처음 보이는 1116년 중국 송나라에서 들여온 대성아악을 같은 해 10월 종묘에 사용했다 한다. 하지만 송나라 음악이 우리와 맞지 않아 점차 쇠퇴했고 조선 왕조로 전승될 때는 중국계 음악인 당악이 연주되었다. 중국의 음악을 제사에 쓰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한 사람. 세종대왕이었다. 이에 세종대왕은 우리 정서에 맞는 음악의 필요성을 느끼고 종묘제례악을 작곡했다. 이외에 임금이 행차할 때 연주됐던 곡인 여민락, 회례연에 사용하는 보태평과 정대업을 비롯해 정간보라는 동양 최초의 유량악보를 만들었다. 세종은 미세한 음높이도 다르다는 것을 간파해낼 정도로 귀도 좋아 소위 말해 절대음감을 갖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세종 15년, 박연이 세종 앞에서 평경을 연주할 때였다. 세종이 한 음의 소리를 지적한다. 평경을 살펴보니 먹줄선이 덜 갈려 있었고 때문에 제대로 소리가 나지 않았다. 먹줄 하나의 차이는 반음 10분의 1. 세종은 반음의 10분의 1의 차이도 알아내는 절대음감의 소유자이자 천부적인 음악 재능을 갖고 있었다. 그렇다면 세종대왕이 음악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음악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했기 때문이다.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통치 이념을 수립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음악 창제에 심혈을 기울였다. 무엇보다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 정신으로 백성과 음악으로 소통하고자 했던 세종대왕. 종묘제례악을 완성한 것은 세종 32년, 세상을 뜨기 2달 전의 일이었다. 애민 정신으로 평생 백성을 생각했던 세종대왕. 백성과 함께 즐기다라는 뜻의 여민락에서도 그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다. 세종대왕이 음악으로 하고자 했던 마지막 사업은 백성들 모두가 음악으로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이었다.